2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다스 특별수사팀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관련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의 사용처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한편 애초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던 120억 원은 여직원 개인 횡령이 맞다는 결론인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가 황당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검찰 발표 내용과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다스 수사팀은 일단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특검팀이 다스 격리 여직원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린 120억 원에 대해선 개인 횡령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120억 원 횡령 수사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등을 별도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을 개인 횡령한 여직원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을 돕다가 똑같은 수법을 배워 120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여직원은 특검 수사 후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줬으나 일부는 반환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다스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다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 등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을 확인했다. 비자금 규모와 가담자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 중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나아가 다스 경영진의 납품대가 명목 금품 수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돼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용처가 확인된 도곡동 땅 매도 대금 150억 원은 이상한 명의로 된 땅 매도 대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도 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는 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영포 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공언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막바지 추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3월 초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MB 금고직이라는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앞서는 MB 집사라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MB 재산관리인이라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속된 바 있습니다. MB 금고지기, MB 집사, MB 재산관리인 말들도 참 잘 만들어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들 MB 측근들의 혐의를 통해 본 범죄의 재구성, MB 관련 의혹과 혐의 중간 정리입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넘버원 MB 집사라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5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8년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본인이 받아 쓴 돈은 없습니다. MB 집사 김백준은 국정원 특활비를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 썼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 공소장에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고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종착역이자 수혜자는 MB라는 겁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140억 원 반환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가 거액의 로펌 수임료를 대납한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돈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받아 쓴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걸까요? 지난 16일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MB 재산관리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병모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MB 차명재산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스 협력사를 통해 MB 아들 이시영 씨 소유 회사에 40억 원을 부당 지원하게 하는 등 6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사무국장이 다스 관계사를 통해 시영 씨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일은 애초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MB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청계재단 비밀창고에 보관하는 등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개인 이삿짐인 줄 알았다. 즉 단순 배달 실수였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 해명이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은 특히 검찰 관계자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영배 금강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배 대표는 왜 누구를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했을까요? 이영배 대표도 이병모 사무국장처럼 다스 협력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사실상 떼일 각오를 하고 담보 없이 저리로 16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는 등 9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누구를 위해 한 것일까요? MB 집사 김백준,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MB 금고지기 이영배, MB 돈을 관리한 가신 측근들이 검찰의 법원에 불려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는 법이다. 12.6 사태와 12.12 군사 쿠데타를 거치며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부정 축제자로 낙인 찍혔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세간의 비난과 비판에 남긴 말입니다. 김백준, 이병모, 이영배 같은 이들이 온전히 MB만을 위하여 일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라도 손에 묻은 떡고물에 집착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털고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20년 가까이 만성적, 관행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SNS에 올라온 주장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노벨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시인 고은 씨에 이어 연극계 대부로 불렸던 이윤택 씨까지 한국 문화계를 뒤집어 놓고 있는 성폭력 논란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정한솔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지난 14일 SNS에 이윤택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실명으로 폭로한 글입니다. 김수희 대표가 올린 글은 연극계의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고 관련 고백들이 이어지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윤택한 패거리를 회상하며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연희단 거리패에 있던 2001년 19살 때, 극단을 나온 후인 2002년 20살 때 두 번 이윤택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볼이라는 가명으로 올라온 이 글은 직접 겪지 않았으면 쓰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상황과 행위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 단원들이 마치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듯이 각자에게 일어난 일과 목격한 일을 모른 채 하며 지냈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엄청난 논란이 일고 비난이 쏟아지자 이윤택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로 하진 않았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 어린 이제 막 20살이 된 연극인 지망생과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윤택 씨의 말입니다. 정말 이윤택 씨 주장처럼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강간죄 성립의 법적 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97조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통상 물리력을 포함한 유무형의 모든 힘으로 해석됩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이른바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할 분위기나 상황에서 이뤄진 성관계라면 성폭행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이 씨의 경우 영국계 거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이제 막 극단에 입문한 19살 여성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이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종속적인 관계잖아요. 그 종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위력으로 추행한 거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공소시효. 가장 중한 성폭행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16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도 처벌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윤택 씨가 법적 절차를 운운한 것을 두고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 연희단 거리패는 오늘 극단 해체를 선언하고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 규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극단 조사위가 어떤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다스와 뇌물죄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검찰에 나와서 뇌물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학수 전 부회장이 해외에서 귀국을 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네. 그 당시 특별 사면을 기대하고 있던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소송 비용에 네. 해당하는 돈을 그때 당시 미국 소송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로펌에 건넸다는 네.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이거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예, 반응이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당시 김백준 전 기획관, 네. 기획관이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고 예. 자기는 모른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 얘기는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그 미국 로펌의 변호사가 사기를 쳤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뭐 좀 이상하시죠? 그런데 네.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그 김 어떤 변호사인데요. 네. 그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소송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맡겼을 뿐이고 네. 그런 취지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뭔가를 좀 뜯겼어야 되는데 뜯긴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서 저희로서는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뭐 MB를 팔아서 본인이 돈을 챙긴 것도 아니고 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했는데 MB는 관여가 안 돼 있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해명은? 네, 이게 지금 잘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네. 식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는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얻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하고 네. 다스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가 있었던 것도 없으니까 김백준 네. 전 기획관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본인이 네. 가져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취지에서 보면 가만히 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굳이 MB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네. 나서서 혼자 이렇게 했다. 이런 해명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면 통상 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개전혜정이 없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장량감경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네. 가중사유가 되고 네. 쉽게 말해 밉보이는 형식의 네.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학수 전 부회장 해외 체류 중이라고 들었는데 굳이 뭐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이 들어와서 뭐 뇌물을 줬다라는 취지로 자수서를 낸 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파악하기로 네. 뇌물죄와 관련된 수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삼성 측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자수하지 않아도 기소되거나 또는 뭐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수서를 제출하면 아까도 네.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에도 협조했고
자수서도 제출한 마당이니 좀 봐달라 이런 네. 사인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더구나 최근에 고등법원 판결 중에 하나가 네. 소위 강요를 받아서 제공한 네, 뇌물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서 혹시 네. 그런 효과도 좀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은 좀 이번에도 그렇게 판단할지는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학수 부회장 입장에서는 좀 뭐 감형을 뭐 처벌을 받더라도 그런 걸 노리고 낸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관련해서 내일 조금 더 얘기 들어보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를 21일 개최합니다. 대회에선 낙태죄 처벌 여부와 대체복무제도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 2017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학교 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구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교육부 장관의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생인권 권리구제 전담기구 설치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상고심을 두 번째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열린 3차 조정에서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